두 번째 이슈. 야, 두 번째 이슈도 진짜 골 때려요. 난 진짜 너무 이상해. 뭐냐면 국힘당이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지들끼리 지금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 우리가 볼 땐 너무 재밌어요. 오늘 한겨레에 어떤 사설이 나왔냐면요. 한동훈 관련해서 사설이 나왔어요. 한동훈. 총선 책임지고 물러난 한동훈. 2달 만에 책임 벗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동훈이가 요번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당대회에 뭐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랬는데, 근데 지금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뭐 한동훈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거의 대표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에서 한동훈 못 되게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어.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사설들은 어떤 분위기냐면, 한동훈이 지금 나오는 게 맞아? 왜냐면 총선 대패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달. 한동훈이가 총선 진 다음에 비대위원장 그만둘 때 모두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그만두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2달 만에 기어 들어와갖고 나 다시 대표시켜줘. 그거 아닙니까? 문제 있다는 거죠. 한글에도 그런 뉘앙스의 사설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동훈이가 요번 23일 23일이면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날 기자회견 열고 직접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날. 왜 일요일 날 하지? 기자들이 싫어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4월 총선 때 선거 결과에 모든 책임지겠다. 물러난 지 2달 만이라는 거죠. 근데 한겨레가 볼 때는 패장의 복귀 시점으로 너무 이르고 명분도 없고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하고 여당이 겨우 108석밖에 못 얻었는데, 그리고 지금 여당 보십시오. 질의멸렬에 국회 보이콧한다고 마비 상태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모든 책임이 당시 비대위원장 한동훈한테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한동훈이 나올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물론 이번 선거의 패배에 제일 책임은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윤석열인 건 맞죠. 그래서 한겨레도 물론 총선 책임 참패 원인으로는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 거듭된 실정과 국전 난맥, 특히 총선 직전 이종섭, 황상무 사태를 통해 보여준 오만함 등은 민심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러나 총선 기간 내내 이조 심판론, 운동권 청산론을 앞세워 오로지 네거티브 캠페인만 한 건 누구냐면 한동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겨레는 윤석열에게 책임이 많이 있지만 한동훈도 책임이 크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동훈 측에서는요, 그럴 것 같아요. 야, 나 때문에 그나마 108석 얻은 거야. 한동훈 나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200석 넘었어. 나 때문에 108석 얻은 거야. 아마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국힘당에서는 친윤과 친한 사이에 요번에 백서도 지금 못 만들었잖아요. 아니 원래 백서 얘기 나왔잖아. 지금 백서 어디 갔습니까? 백서 국힘당이 왜 졌는지 백서 만든 다음에, 그래서 백서 만들어갖고 백서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서를 한동훈 때문에 졌다라는 뉘앙스로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백서 지금 못 만들었죠. 못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지금 계속 친한하고 친윤하고 너 때문에 진 거야, 너 때문에 진 거야 하고 있는 거죠. 너희 둘 때문에 진 거야. 근데 한동훈은 지금 이게 기어 나오는 이유가 나니까 이만큼 한 거야. 이건 윤석열 쟤 때문에 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한겨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너가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이게 맞아? 묻는 거죠. 성급한 출마 선언보다 철저한 자기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 실제로 선거 기간에도 한동훈이가 한 게 뭐가 있냐? 그냥 90도 인사, 윤석열의 90도 인사. 처음에는 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욕먹으니까 90도 인사 하고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이가 그 측근들에게 이번에 우리가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나온다고 하니까 한겨레는 아무리 친윤의 후보가 없다고 하지만 한동훈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 비판적으로 사설을 쓰고 있어요. 왜 나오냐? 그런데 이 사설과는 관계없이 사실은 되게 재밌는 일들이 요새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매일경제가 지난 6월 14일 날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못 봤어, 당시에.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그때 단독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한동훈이 오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기사가 이미 10일 전에 나왔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맞는 말이죠. 한동훈이 이번 주 일요일 날 기자회견 하기로 했거든요. 하기로 했는데 그 제일 첫 보도를 누가 했냐면 매일경제가 했단 말이에요. 6월 14일 날. 그럼 맞는 거잖아. 그런데 이 기사를요, 기사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바로 내렸죠. 지금도 없어. 지금도 그 기사 클릭하면요 지워졌어요. 왜 지웠을까? 도대체? 왜 지웠을까?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미디어 오늘이 쓴 기사가 있어요. 한동훈 출마 기자회견 매일경제 단독 삭제. 알고 보니 미디어 오늘을 보니까 당시 매일경제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한동훈이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을 돕고 있는 정무 조원 인사들의 누가 있냐, 김경률과 진중권과 그리고 신지호가 있는데 선거 캠프 준비에 한동훈의 장인인 진영구 전 검사장, 진영구 씨가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대단한 내용인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사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갖고 미디어 오늘이 취재를 한 거죠. 매일경제 그 기사 왜 내린 겁니까? 물어보니까 매일경제의 입장은 뭐냐, 이런 내용 때문에 내린 게 아니고 한동훈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날짜가 우리가 23일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날이 정확하지 않다, 날짜가 유동적이다, 정확하지 않아서 내린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맞는 거거든요. 맞는 거예요. 내릴 이유가 없어. 내릴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내린 거죠. 왜 내렸을까? 참 이상해. 그런데 요 내린 기사를 가지고 친윤 핵심인 이철규가 한동훈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제가 봤을 때 매일경제 기사를 내린 거는 한동훈 쪽에서 내리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 쪽에서는요, 한동훈 관련해가지고 김경률,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김경률, 진중권 같은 좌파들이 한동훈 옆에 있다, 이거 가지고 지난 총선 때부터 엄청나게 말이 많았다고요. 특히 김경률이 한동훈을 망치고 있고 선거를 망치고 있다라고 이 보수에서는 이거를 계속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금 당대표 한동훈을 옆에서 김경률과 진중을 돕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한동훈한테 그런 전당대회에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하니까 이거를 내리도록 한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사를 팔아 내렸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철규가 한동훈을 공격을 해요. 17일날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한동훈 대세론 같은 거는 당원들을 모욕하는 거다, 선거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돼, 그러면서 차기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당원의 중지를 잘 모으고 정부와 협업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한마디로 한동훈은 정부하고 협업이 안 돼. 한동훈 같은 애 말고 대통령과 잘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한동훈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당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한동훈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기사 내려간 그 매일경제를 인용을 해요. 매일경제를 보니까 거기에 한전 위원장, 그때 한전 위원장 옆에 김경률 진중권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동훈에 대해서 친윤에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 그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다 좌파들이다. 그렇게 공격을 막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매일경제가 기사 나왔다가 내린 거예요. 이 공격 안 받으려고. 그런데 이철규가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랬더니 진중권이 발끈 아니죠, 발끈. 발끈해가지고 뭐라고 쓰냐? 아, 이철규 의원 그렇잖아도 여러모로 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많이 들었었는데 내가 직접 당해보니 아, 대충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하는 거야. 그럼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무슨 그 한동훈 조언그룹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문그룹. 자문그룹이라는 거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한다 막 이러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자문그룹에 대해 자기가 이렇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밑에 뭐라고 쓰고 있냐? 자문그룹에 지금 같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한동훈 장인이다.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언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자문그룹이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게 황당해요. 지금 이분들 하는 짓을 보니 어휴, 한 위원장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내가 비대위원장도 당대표도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야? 자문한 거 아니야? 자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문 그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중권도 지가 인정을 했지만 한동훈하고 텔레그램으로 무슨 토론도 하고 계속 뭔가를 주고받는 사이인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열받은 게 뭐냐면 지난 총선 때 진중권이가 방송 나가가지고 한동훈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드를 많이 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물론 평론하는 사람들이 뭐 진보 지정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드를 많이 치니까 칠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는 분명히 밝히고 해야지. 난 지금 보니까 진중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냥 한동훈 지지자 새끼거든요. 그럼 본인이 한동훈 뭐 캠프에서 이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를 좀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지가 객관적인 평론가인 양 하면서 한동훈 공격하면은 한동훈 실드 쳐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그냥 객관적인 평론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론가가 나올 때라도 방송에 나왔을 때라도 그 사람이 그냥 평론가인지 아니면 그 당에서 종사하는 사람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감안하면서 보는데 진중권은 지가 아무 곳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한동훈하고 엄청나게 특수한 게 아니야. 그러면 진중권이가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듯이 글을 쓰면서 지금 이철규를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야, 김경률을 처음에 영입한 거는 이철규 너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가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물고 뜯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세가 한동훈이거든. 대세가.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에서는 한동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싶은 거야. 막고 싶은데 친윤계에서 한동훈을 대항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 누가 있어? 그래서 나온 게 누굽니까? 나경원. 예, 나경원. 내가 이거 좀 의아했어요. 진짜 난 좀 의아했어. 왜냐면 얘네들이 작년 3월 달에 친윤이 나경원 당대표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진짜 난리 쳤습니까? 초선들이 연판장 돌리고 막 연병을 떨었잖아요. 나경원이 당대표 안 나갔잖아. 그런데 갑자기 나경원이 친윤 후보로 한동훈의 대항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기사냐?
6월 18일 기사입니다. 6월 18일 기사. 오늘이 20일 방송이니까 그저께. 나경원이 출마 마음을 굽혔다는 거야. 기사를 보면 친윤계는 전대 유력 주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항마로 나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도 분명히 기억해요. 방송에서 지난 18일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친윤에서 나경원을 세웠구나. 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정치라는 게 재밌다. 작년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친윤계에서 나경원 죽이려고 그 온갖 짓거리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동훈이 더 싫은 거지. 나경원도 싫지만 한동훈이 더 싫은 거야. 그래서 한동훈 막기 위해서 결국 덜 싫은 나경원과 손을 잡았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진짜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친윤이 나경원을 지금 카드로 쓰고 있다. 그래서 나경원 선거 캠프 차리면은 거기서 좌장을 조경태가 맡고 하면서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건 뭐였냐면은, 제가 요새 열심히 보는 방송 중에 그 12시쯤에 하는 그 뉴스바사삭이라는 방송이 있거든요. MBC에서. 이 아나운서가 누구더라? 성지영 아나운서인가? 제가 그 아나운서가 너무 말하는 게 해맑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아침에 보는데, 뉴스바사삭을, 거기에 지난 6월 18일 날 누가 나왔냐면 서정욱 변호사가 나왔어요. 서정욱. 이 사람은 자타공인 대통령실의 우중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지 스스로도 그래, 지 스스로도. 난 좀 이것도 대담해요. 나는 이 사람 핸드폰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왜냐면 이 사람이 방송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듣고 있죠? 그러면은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 윤석열하고 통화를 엄청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무슨 공무원들보다, 측근들보다, 비서들보다 서정욱 씨가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뉘앙스를 풍겨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은 이 사람 말이 맞을 때가 많아.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이거를 막 감추지도 않아. 지가 대통령하고 얼마나 친한지, 지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또 엄청 떠벌리거든요. 왜냐면 기분이 좋지. 내가 된 것 같잖아. 아마 이 사람 핸드폰에 윤석열이건 김건희건 관련된 통화 녹취록 엄청 많을 겁니다. 진짜로 엄청 많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18일 날 이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아까 한겨레 18일 기사에서 나경원이 나 전당대회 나간다 막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기사가. 근데 18일 날 서정욱이, 나 듣고 놀랐어요. 이게 뭐지? 왜냐면은 분명히 나경원이 나간다 할 때만 하더라도 친윤이 함께 하는구나. 친윤이 그렇게 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친윤이 민다는 거는 윤석열이 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정욱은 딴소리를 해요. 나경원 나오면 안 된다. 나경원 이번에 나오면은 작년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라고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 자기는 나경원하고 친하대요. 실제로 친하고, 이번에도 나경원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었다는 거야, 지 말로. 그거 다 얘기해, 그냥. 다 얘기해버려. 야, 난 황당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얘기해, 이런 사람들은요. 떠벌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나 누구랑 친해. 막 이거 떠벌리는 거 좋아하는데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나경원이 나한테 요번에 전당대회 나올 건데 도와달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친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나경원 요번에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안 되고, 요번에 나오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상처를 받을 것이다라고 딱 경고하더라고. 내가 이거를 18일 딱 보고, 되게 의아했어. 그때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딱 이걸 보고 방송을 한 다음에, 나경원은 아마 친윤에서 버림받을 것이다라고 내가 딱 방송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냥 무심코 넘겨버렸어. 뭐지 이게? 분명히 나경원이 친윤과 함께 해갖고 나온다는 것 같은데, 서정욱이
대통령실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완전 딴소리 하잖아요. 지금 나경원 아니야, 나오면 큰일 나, 그래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이게 뭘까? 그런데 야, 대박이야. 서정우 말이 맞았죠. 뭐냐면 오늘 난데없이 어딘가 기어 들어가서 숨어있던 원희룡이가 내가 요번에 국힘 전당대회 출마하겠습니다라고 기어 나왔어요. 아니, 지금까지 원희룡 얘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원희룡이 기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친윤이 원희룡을 밀고 있다는 거예요. 친윤이. 야,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 방송 보면은 나경원이 또 뒤통수 맞았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 나경원이 전당대회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온다고 하면은 또 저것들이 나경원을 주저앉히려고 할지 안 할지,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내홍, 지들끼리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 나경원이건 뭐 원희룡이건 아니면은 한동훈이건 뭘 하든지 내가 무슨 관심입니까? 관심도 없어. 이것들 하든지 말든지.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겠다 드는 생각한 게, 저는 유승민 조용하죠. 유승민. 저는 개 중에 한 명이 뽑으란다면 저는 개 중에 유승민이 제일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승민은 절대로 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답답하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유승민 나오면은 당대표 다 가능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그런데 도전을 해야지. 될 수 없는 분위기에서 되게 만드는 게 리더인 거예요. 근데 유승민이라는 인간은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정부가, 윤석열이 똥볼 차가지고 분위기 안 좋아지면은 누가 나를 꽃가마 태워서 데려가지 않을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경원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진짜로 큰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요, 그냥 내가 지금 분위기 나가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도 나가갖고 그 판을 바꿔버려서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이준석이 대단하죠. 근데 이 인간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나경원도 그렇고 특히 유승민이 걔 중에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은요, 정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야. 난 너무 비굴해 사실. 그냥 어디 대학 가갖고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한두 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럴 때 나와야지. 나와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윤석열과 각을 세우면서 뭔가 좀 어필을 해야지. 떨어지더라도 아마 머릿속에 내가 이제 나가서 괜히 2등도 못하고 3등 4등에서 쪽팔리면 어떡하나,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만약에 난 무조건 안 나온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수미 같은 사람들은요, 벌써 치고 나와야 될 몇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병신같이 다 간만 보다가, 눈치만 보다가 그냥 저렇게 별볼일 없는 인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지 머릿속에는 아직도 지가 차기 보수 대권 주자라고 여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기회가 안 옵니다. 기회는 그냥 상황과 관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가 만들어야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내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국힘당 안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 전당대회 내용에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재밌게 그냥 지켜보면 되는 일입니다. 재밌게 지켜보는 일. 근데 이런 내용이 사실은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네 번째 이슈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민의힘의 내홍.